자네가 똑똑한 남잔데도 여자 문제로 고생하고 있군. 주변 여자들이 자네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고 관계를 맺고 싶어도 잘 안 풀리는 기분이 들 텐데 그 이유를 모르겠지.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여자들을 끌어당기는 법도 배울 수 있을 테니 이야,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자네의 지능이 바로 여자 문제의 원인이야. 왜냐고? 여자들을 대할 때 자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네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여자 문제에만 집중하는 데 있어.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남자는 먼저 자신의 일, 즉 일상에 집중해 매일 출근해서 업무에 몰입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성과를 내는 거지.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겨. 그 자신감이 여자 앞에서 빛을 발해. 다음은 자기 절제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거나 책을 읽거나 스킬을 연마하는 습관. 그런 남자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5년 후, 10년 후 자네가 되고 싶은 모습, 예를 들어 사업을 키우거나 전문가가 되는 거,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남자는 여자 문제가 부차적인 게 돼. 여자들은 그런 남자의 에너지에 끌려. 왜냐하면 그건 진짜 매력이니까. 여자 끌어당기는 건 결국 자네 삶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때의 부산물일 뿐이야. 예를 들어보자. 이게 자네고, 이게 자네가 좋아하는 여자야.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자네는 그녀의 마음을 분석하려 들지. 나를 좋아하나? 웃고 있으니 좋아하는 거겠지. 나는 키도 크고 직장도 안정적이라 당연히 날 좋아할 텐데. 아니면 키가 작고 돈도 없으니 아마 날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다 헛소리야.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자. 내가 여자 끌어당기는 시리즈에서 늘 말하듯 여자가 남자와 매력적인 맥락에서 대화할 때 그녀는 감정적인 존재가 돼. 즉,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감정 중심의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자네가 논리를 그 감정적인 존재에게 적용하려 하니 기본적인 불일치가 생기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면 될까? 문자 타이밍을 조정하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데 그녀가 느끼는 건 과도한 압박감뿐이야. 머릿속에서만 사는 남자,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 남자.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연구 대상이 된 기분이 들어. 그 분위기가 깨지고 성적인 에너지가 사라져버려.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런 상상을 해봐. 자네와 그녀가 다퉜다고 치자. 즉,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녀와 얘기할 때 자네 논리로 말할 거야.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냐고. 당연히 아니지. 왜냐하면 그녀는 그 순간 감정의 영역에 있으니까. 자네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 그녀의 방식으로 소통하려 할 거야. 논리와 감정은 두 개의 다른 언어야. 그녀가 감정의 바다에 있을 때 자네가 논리의 육지 지도를 들이대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어.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자네와 같은 영역에 있지 않아. 그녀의 방식으로 말해야 해. 문제는 사회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지. 사회는 여자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 하지만 결혼해서 여자와 오랜 시간 지내본 사람이라면 말로 하는 소통이 과대평가됐다는 걸 알 거야. 여자가 감정적으로 변하면 자네가 한 문장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어 불평을 시작하니까. 진짜 소통은 존재감과 에너지로 하는 거지.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핵심이야. 논쟁하려 듣는 게 아니라. 여자와 소통할 수 없다는 게 아니야.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해야 할 건 그녀의 방식, 즉 감정 기반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비교를 해보자. 두 남자가 각각 아내나 여자친구와 다퉜다고 해. 첫 번째 남자는 논리적으로 논쟁하려 했어. 자신이 옳다고 설명하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대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 결과는 어땠을까? 그녀는 그의 말을 기억하고 오래전 잊힌 사건을 끌어와 연결짓고 계속 소리 지르며 싸우게 돼. 결국 남자는 화가 나고 지치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반면 두 번째 남자는 그녀의 말을 그냥 들어줬어. 그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린 후 일어나 안아주며 알아. 내가 너를 아프게 할 리 없잖아라고 했지. 이 경우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진정하고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해. 그는 그냥 침묵으로 들어줄 뿐이야. 몇 분 후 문제는 저절로 풀리고 화해의 분위기로 이어지게 돼. 이 두 남자의 차이는 첫 번째가 논리로 그녀에게 실수를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머리 아프게 만들었을 뿐이야. 두 번째는
그녀의 영역에서 말하고 실수나 잘못에 신경 쓰지 않았어.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해 쉽게 문제를 풀고 스트레스도 피했지. 자네가 바로 그 두 번째 사람이 돼야 해. 자네가 똑똑하고 논리적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여자와는 그 언어로 말하지 마. 결과가 없을 테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싸움 때만이 아니야. 여자와 대화할 때마다 그녀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논리나 이성을 잊어버려. 그녀의 머리에 말하는 게 아니야. 감정에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자네 영역을 벗어나 그녀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녀 언어로 말하고 매력을 만들까? 간단해. 자네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그녀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배우고 그걸 이용하는 거야. 하지만 진짜 핵심은 여자 앞에서 자네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남자가 되면 불확실성 같은 건 자연스럽게 생겨. 규칙 하나. 자네는 확실성에 중독됐어. 그녀는 불확실성에 중독됐지. 자네는 똑똑하니 뇌가 명확성을 갈망하도록 돼 있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싶고 매력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해. 확실성이 통제감을 주니까. 하지만 여자에게 확실성을 더 줄수록 그녀의 매력은 줄어들어. 왜냐하면 여자들은 안정에 중독되지 않으니까. 감정적인 예측 불가능함에 중독돼. 즉, 자네가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하거나 항상 빠르게 답장하거나 관계를 정의하려 하거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으면 그녀는 안전하지만 지루함을 느껴. 그녀 뇌는 평화에서 도파민을 방출하지 않아. 기대감, 궁금증, 감정의 고조에서 방출되지. 그리고 기대감은 불확실성을 필요로 해. 그래서 자네가 항상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하면 예측 가능해져. 예측 가능한 남자는 그녀 마음에 남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면 자연스럽게 따뜻함과 거리가 생겨. 그녀는 집착하게 돼. 그녀 신경계가 해결을 추구하기 시작해. 뇌가 감정 퍼즐을 풀려 하지. 그녀가 명확성을 추구할수록 자네와 감정적으로 결속돼. 그게 중독 루프야. 그래서 실천적으로 먼저 관계 방향을 묻지 마. 그녀가 궁금해하게 해. 그녀가 물으면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이 좋아라고 해. 그녀가 추구하게 돼. 둘째, 칭찬은 평범하게 하지 마. 너 달콤하게 굴 때 매력적이야. 그게 내 진짜 모습인지 궁금하네. 또는 너한테서 멀어져야 할지, 더 빠져들어야 할지 아직 결정 못했어. 이런 말들이 그녀를 궁금하게 해. 셋째, 답장 리듬은 자네 삶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네가 일에 집중하다 보니 때론 빠르게, 때론 늦게 돼. 왜 늦었냐 물으면 폰에 살지 않아. 함께할 때 전부 주고 없을 때 아무것도 안 줘라고 해. 그게 자네 우선순위야. 다음, 깊은 순간 후 후퇴는 자네 삶으로 돌아가는 거. 그녀를 압도하지 마. 그녀가 궁금해하기를 함께 있을 때 존재감 있게 해.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 그러고 자네 길가. 그녀가 고민하게 돼. 강렬함 후 거리가 집착을 만들지. 다음, 장난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와. 이건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했으니 그 영상 봐서 더 이해해. 분위기 부드러워지면 장난스럽게 해. 나도 그 책 좋아하면 다른 걸로 놀라게 해줄 줄 알았는데라고 해. 긴장감이 매력이야. 강화하고 싶은 것만 보상해. 그녀 깊은 말에 그게 좋아라고. 관심은 벌어야 해. 마지막, 자네는 확실성 원해. 그녀는 불확실성. 답 주면 질문 멈춰. 끝이야. 규칙 둘. 그녀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리듬 통제해. 이해하려 하면 통제 포기해. 그녀가 리듬 이끌면 매력 잃어. 실제로 그녀는 자네 강인함 느끼고 싶어. 분석하면 약함 신호야. 대신 반응 멈춰. 리듬 통제해. 그녀 차가우면 괜찮냐 묻지 마. 차분히 장난쳐. 신비롭게 굴 때 귀여워라고. 그녀 짜증나면 논쟁 말고 가만히 나를 흔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귀엽네 라고 압박 뒤집어. 그녀 열리면 순간 호흡해. 깊게 다가오네라고. 주제 바꿔. 그녀 비난하면 변명 말고 좋아. 제대로 하는 거지라고. 그녀 집착돼. 자네는 반응 말고 만들어내. 그게 그녀 느끼게 하는 남자야. 규칙 셋. 설명, 과대평가, 존재감, 과소평가. 말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녀는 느낌 신경 써. 말이 많으면 존재감 잃어. 매력 느껴지는 거야. 설명, 멈춰. 존재감 마스터해. 이렇게 해. 하나, 적게 말해. 그녀가 침묵 느끼게 해. 그녀 과거 물으면 설명하지 마. 반만 진실 주고 조용히 해. 마지막 관계 왜 끝났어? 하면 나는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 소중히 여겨라고 해. 그러고 아무 말 안 해. 그녀가 그 안에 앉게 해. 상상이 넘치게 해.
그녀가 긴장 느끼게, 흥미 느끼게, 존재감 줬어. 소음이 아닌 중력을 줬지. 아둘, 영향 말하기. 정보 아니야. 말할 때 공간 채우지 마. 이미지 만들고, 감정적으로 진동하는 걸 말해. 어려운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겨냈어. 대신 일찍 배웠어. 아무도 구원 안 하라고 해. 짧고, 무겁고, 최종적. 그녀가 그 문장 주위로 이미지 쌓아. 내용 때문이 아니라 자네가 설명 없이 전달한 감정 무게로 결속돼. 네시, 비언어적 존재감으로 성적 긴장 만들기. 대부분 똑똑한 남자들은 영리한 말로 플러팅하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유혹자들은 에너지로 해. 다음에 그녀 맞은편 앉아있을 때 말하지 마. 그냥 눈 맞춰. 편안함보다 3초 더 길게. 그녀가 불안하게 웃는 걸 봐. 말없이 감정 반응 만든 거야. 침묵으로 성적 긴장 만들었지. 그녀는 그 느낌을 자네가 한 말보다 더 기억할 거야. 네스. 그녀 말하게 해. 자네는 듣고, 스캔하고, 미소 지어. 그녀가 과도하게 공유하면 맞추지 마. 그녀 이야기 능가하지 마. 대신 방탄유리 뒤에서 보는 듯 들어. 그녀 끝나면 너는 네가 가장한 것보다 더 흥미로워나 방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말하네라고 해. 그러고 다시 침묵. 그녀가 기대할 거야. 이제 자네가 풀고 싶은 미스터리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흥미에서 중독으로 가는 법이야. 그게 게임 규칙들이야. 이제 어떻게 플레이할지 알았지? 다음 영상에서 보자.